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을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보험일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 명의로 불법적인 가입을 시켜놓고 보험료를 몰래 내다가 걸려서 회사에서도 잘렸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급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어쩐다 하시며 제게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자네,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주게나. 내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을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갯돈도 탈 거고 그러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 않나? 내 딸이 분명히 나중에는 잘 될 거니까 난 그렇게 믿고 있네. 그때 가면 자네가 나랑 내 딸한테 고마워할 거야. 장모님,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러세요? 지금 서진이 엄마가 쓴 카드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공무원이면 대출 같은 것도 쉽다고 하던데 대출 좀 받아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장모님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차마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집 가족이 알게 되면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실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이거저거 다 벌려놓고 뒷수습은 다른 사람한테 미루다니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제 카드까지 정지가 되어버리기 일보 직전 저는 동생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에 대출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 거기에 기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고 동생은 진정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면목도 없고 형으로서 못난 모습이었지만 사면 초과인 상황이 되니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잔치는 동생이 90%가 넘는 비용을 냈고 저는 초라한 장남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실컷 먹고 마시면서 혼자 즐거워하더라고요. 꼭 그 모습이 아무 생각 없는 장모님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 보기 짜증나기도 했어요. 몇 번이나 아내에게 진심으로 화도 내보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받지만 아내는 그 후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억지를 부렸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어 갔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이는 점점 커져만 갔고 아이의 교육비며 생활비며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아내의 빚까지 갚아나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창피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아내가 한다는 부업을 소개받아 집에서 주말과 밤 시간을 이용해 하기도 했어요. 아내와의 사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갑방을 쓰며 서로의 생활 패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버리는 사이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번에는 무슨 가게를 차린다고 까불더군요. 자신이 무슨 피부샵을 차린다고 하면서 말이죠. 피부 마사지 자격증 시험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를 차린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당당히 말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랑 같이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저번에 점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내가 올해 새로운 문서를 준다고 그랬어. 이것만 치면 틀림없이 대박 난다고. 그러니까 딱 잔말 말고 당신 회사에서 대출 받아서 나 5천만 원만 해줘.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뭐? 당신 그 피부 자격증도 없잖아. 5천만 원이 누구 A 이름인 줄 알아? 지금 우리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당신이 저번에 카드값으로 다 못 갚은 것도 내가 다른 대출로 막고 갚아나가고 있는데 진짜 제정신이야? 장모님은 될지 생각이 있으신 분이냐? 딸을 말려주지는 못하실 망정? 당신 우리 엄마까지 욕하는 거야? 진짜 이해 불가다. 내가 무슨 집안 말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아? 나도 나 우리 집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잘 돼서 어떻게든 돈 좀 만져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아내의 말에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날 아내와 아주 심각하게 대판 싸움을 하고 나서 저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근처 숙박업소에 들어가 하루 잠을 잤고 다음날 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죠. 아내는 점심시간에 제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고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미더군요. 이거 내 계약서야. 당신이 안 해준 내가 별 수 있나? 우리 엄마랑 나랑 어떻게든 돈 많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방금 계약하고 오는 길인데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번에도 나한테 빚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도 정말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더 이상 못 참어.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니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엄마인데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계약한 가게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 후로 인테리어라 한다 어쩐다 하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가게에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장모 집에서 잔 다음에 며칠씩 집에도 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장모님과 함께하는 가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완성이 되어 갔는지 제게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가게 곳곳이 심플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 걸 보니 꽤나 돈이 들었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니 뭔가 잘 돌아가고 있나 싶었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장모님과 사이좋게 열심히 일을 하니 일단은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아범과 봉투를 보내시면서 개업을 축하한다고 하셨고 저도 마음속으로 부디 이번에는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고 또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때 아들이 엄마를 아주 많이 증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아들의 일기장을 확인했는데 아내에 대한 적나라한 일들이 적혀있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는 걸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여기저기 돈만 빌려서 갚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빠가 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도대체 왜?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쪽팔리고 힘들다. 너무 싫다. 제발 내 엄마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아들의 일기장을 본 후 저는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용을 보아하니 저희 부부가 싸우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어린 나이에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되었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최대한 아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다 파헤치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걸 아들에게 들키고야 말다니 살다 이렇게 바보 같은 여자는 또 처음 봅니다. 어쩐지 요즘 아들이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찾지도 않고 제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었어요. 주말에 엄마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일부러 친구를 만난다며 밖으로 나가길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만 했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부부 사이의 관계보다 모자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해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일부러 두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식사를 하려고도 해보았고 아들에게도 최대한 엄마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려고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아내 역시 그런 아들이 버릇없고 귀찮다는 듯이 대하는 모습에 아주 많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점점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던 어느 날 가게를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제게 연락도 하지 않고 가게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장모님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장모님은 그저 실종신고를 하지 않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하셨어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구나 싶어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4일 정도가 지나니 아들이 오후에 누군가 집 초인종을 엄청나게 눌렀다고 했고 무서운 마음에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듯 했다면서 혼자 집에 있기가 너무 무섭다는 말까지 했어요.
생전 겁도 별로 없던 녀석인데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삭발 모습의 아내가 집으로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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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초인종에 화가 나서 누군가 싶어 문을 열려고 하니 아내가 덥석 제 팔을 잡으며 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도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울려대다가 급기야는 발로 문을 차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못 참아 대문을 열려고 나가는데 아내는 말했어요. 여보, 제발 절대 문 열지 마. 제발.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머리는 빡빡 밀고. 아휴, 됐어, 이거 놔봐. 누군지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여보, 아니야, 제발 문 열지 말라니까. 그렇게 열 거면 나 없다고 해. 절대로 나 없다고 해, 알았지? 이 집에 오늘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해줘. 아내는 제게 이 말을 남긴 채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들어가지도 않는 몸을 꾸역꾸역 넘어 숨더군요. 너무나도 황당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아들의 인상이 마구 찡그러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초인종을 눌렀고 굵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띵동. 문 여세요. 집에 있는 거 다 합니다. 얼른 문 열어요. 당신들 누구야? 누길래 이렇게 남의 집 초인종을 함부로 눌러?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 왜? 경찰 좀 대신 불러주실래요? 문 열고 말씀하시죠. 이 집 옆에 내가 어떻게 한 건지나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문 안 여시면 제가 경찰 불러서 문 열겠습니다. 전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두 명의 건장한 남성들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벌컥 손잡이를 잡아당기더니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에 남자 돈 피 빨아먹는 아줌마가 한 명 있던데 어디에 숨으시나 모르겠네요. 일명 꽃뱀이라고 한다던데 꽃뱀이 이 집안에 숨었네. 뭐? 당신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고소하세요. 저희는 혼인민자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이 집안 아줌마가 반반한 얼굴로 저희 형을 꼬셨나봐요. 사별하고 애 혼자 키우고 있는 우리 형 꼬셔서 결혼한다면서 돈을 몰래 빼돌려서는 그대로 튀었네요. 머리 빡빡 밀고 쓰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두 명의 건장한 남성들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결국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마련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가게를 오픈해야만 하는 아내의 마음을 저는 도무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결국 그 남성들로 인해 발견이 되었고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남성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었고 결국 집안에 경찰까지 오게 되면서 아내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던 아들을 보니 너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엄마를 증오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면 모자 관계가 끊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아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까지 그런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도 참 바보 같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말이에요. 아내는 그 후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백방으로 아내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계약했던 가게를 빼려고 보았더니 그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였고 두 명의 직원들 월급도 못 준 상태로 말 그대로 최악이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거의 다 한계에 차있던 지경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남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정말 미안하다. 말만 형이지 나 같은 놈은 네 형도 못 되는 놈이야. 면목이 없다 정말. 형수 때문인 거 다 아는데 뭘. 사실 나 몇 번 더 형수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조카 용돈 땡겨준다 셈 치고 미리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고. 나라고 왜 안 말렸겠어. 절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껴 쓰시라고 했는데 시동생이 내 말 듣겠어? 그냥 나는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금방 정신 차리고 생활이 좀 나아질 줄 알았지.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준다는 말까지 했는데 급기야 고맙고 창피해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옛날 아내와 결혼하기 전 동생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여자라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세상 가장 소중한 제 보물인 아들도 못 만났을 테니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네요. 저는 그 후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어요. 도저히 앞으로는 아내와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은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돈이라도 팍팍 벌어다 주면 마누라가 집에서 돈 쓰는 재미로 잘 붙어있을 텐데 이거 뭐 남편이 매가리 없이 꿍 하고 있는 공무원이니 뭔 재미가 있었겠어?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네도 한몫했지 뭘 그러나. 우리 애가 뭐 원래 이 정도까지 하는 애는 아닌데 남편 잘못 만나니 여자 팔자 아주 더럽게 꼬였네 꼬였어. 내가 전세계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뭐. 장모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시켰어요. 아들에게는 최대한 마음을 다해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온전히 이해하길 바라는 제 마음은 욕심이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그저 아빠와 함께 살면 그걸로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모자지간, 부자지간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요.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기만 했어요. 그 후로 아내는 어찌저찌 해서 겨우 구속은 면했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작은 식당에 취직을 했더군요. 태어나서 식당 일은 처음 해봐서 힘들 텐데 그래도 곧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기에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아내의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받지 않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은 종종 엄마 집에서 자고 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아주 클 텐데 가끔씩 엄마에게 달려가 밥도 함께 먹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이가 어느 정도는 좋아졌나 봐요. 아내는 제게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우리 이혼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내 얘기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나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아서 마음씨가 너무 예쁘지 뭐야?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그래, 알면 됐다. 당신 닮았으면 맨날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싸가지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안 그러냐?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멋있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 밖에만 관심이 많았나 몰라. 나 정말 바보 천치야. 충분히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그래, 제발 앞으로는 허튼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 난 그래도 당신의 그 추진력 하나만큼은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황된 추진 말고 그냥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돈 많이 안 드는 걸로 잘 지키면서 살아봐. 아내는 여태까지 제게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사랑다운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라도 아들의 소중함을 알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착실하게 살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랜만에 아들 녀석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니 그 속에는 불쌍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한 여자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글은 누가 봐도 제 아내 이야기였거든요. 그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니 아들 녀석이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한 녀석이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들 하나만큼은 아주 똑부러지게 키워나 봅니다.
부디 이 아들의 앞날에는 아내와 같은 여자 말고 다른 착한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